청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함경도에 위치한 함흥의 어느 마을. 북녘 하늘에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이 마을은 조선 팔도에서 산이 가장 억세기로 유명한 곳으로 겨울이 매우 길고 추우며 이동수단 또한 불편하였습니다. 이곳은 도적들이 많이 들끓는 곳으로 함경도 관찰사가 있는 함흥관영의 30리 인근에 속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한양과 많이 떨어지고 외진 곳이라 꽤나 거친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종육품 현감인 마을 사또 정주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을 정도로 마을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오늘도 순시 중이신가 보네. 든든하네 그려. 그러게 우리 사또 나으리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마을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모른다니까. 제발 계속 계셨으면 좋겠네. 마을 사또 정준이 부임하고 제법 평화롭게 보내는 어느 가을날 오후 그의 집 마당에서는 정겨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좋아하시는 차를 내어왔습니다. 조금 쉬시면서 글 공부하시지요. 그 머리구나. 바쁠 터인데 일이 챙겨줘서 고맙다. 정준의 외아들인 20살의 정기우는 뛰어난 화백이 붓으로 그린 듯한 훤칠한 얼굴을 지닌 청년으로 어려서부터 육아 경전과 역사에 통달하였으며 시적 감각도 뛰어나 신동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그가 마당 한켠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집안일을 돕는 여종 금어리가 다가왔습니다. 금어리는 18살의 어린 여종으로 어머니가 예전에 품삯을 받고 일하던 양반집 주인어른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었으며 그 뜻은 귀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살이를 하는 평민이었지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도련님, 차가 더 식기 전에 드시지요. 금어리가 따뜻한 차를 정기훈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고운 얼굴을 비추니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고맙다 금오라. 헌데 내가 끓인 차는 언제나 향이 좋구나. 정기훈이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련님께서 좋아하시는 매화차이니까요. 저도 도련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습니다. 금어리는 볼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금어리와 타지에 와서 함께 있는 정기훈은 비록 양반과 평민의 신분 차이가 있었으나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주 어울리게 되었고 둘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금오라. 내가 어제 너를 생각하며 시를 한 수 지었느니라. 한번 들어보겠느냐. 도련님께서 지으시는 시라면 언제나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저를 생각하며 지으셨다면 더 마다할 수 없겠지요? 금어리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자 정기훈은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살포시 미소를 짓더니 읽고 있던 책을 덮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시를 읊었습니다. 가을바람 스치니 낙엽이 떨어지고 그대와 나 함께 걷는 이 길이여. 그때 마당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하인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어르신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정기훈이 읊고 있던 시를 멈추고 금어리와의 시간을 방해받아 불편한 듯한 표정을 하고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도 호들갑이냐. 가명에서 급히 정갈이 왔사옵니다. 금어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정기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정기훈은 천천히 일어나 사랑채로 향하였고 금어리는 그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기훈이 사랑채에 들어가자 아버지 정준이 가명에서 도착한 서신을 읽고 있다가 내려놓고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훈이 왔느냐? 아버지, 어쩐 일로 소자를 부르셨는지요? 정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훈아, 신임 함경도 관찰사께서 새로 부임하신다고 하는구나. 가명에서 모든 함경도 관아의 사또들을 불러들인다고 하니 우리도 가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께서 가시는 것을 알겠사오나 저도 함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그래, 너도 함께 오라고 하는구나. 아마도 새로 부임하신 관찰사께서 휘하의 관리들의 자제들도 함께 보고 싶어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습니까?
허면 언제 출발하실 예정이신지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할 것 같으니 오늘은 일찍 잠을 청해 두거라. 예, 아버지 그럼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정기훈은 아버지 정준에게 인사를 한 후 자신이 지내는 별채로 돌아오니 금어리가 여전히 그곳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곳에 있었구나. 걱정이라도 된 것이냐? 네, 도련님 다급히 부르시기에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어리가 제법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니 걱정 말거라. 내일 아버지와 함께 함흥 가명에 갔다 와야 할 듯 싶구나. 새로 부임하신 관찰사께서 함께 오기를 원하신다 하여 갔다 올 것이다. 그러시군요. 며칠 걸리실 듯 합니다. 며칠 보지 못할 것 같아서인지 금어리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조금 묻어있는 듯하자 그 모습에 빙그레 미소를 짓던 정기훈은 그녀를 조용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며칠은 못 볼 것 같아 아쉽구나. 2, 3일은 걸릴 것 같으나 내 금방 다녀오마. 정기훈이 금어리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을 하자 금어리는 조심스레 그에게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네, 도련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이곳에 항상 있을 터이니. 그래, 알고 있느니라. 내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돌아올 것이다. 나는 항상 네가 있는 곳으로 올 것이니 너무 걱정 말거라. 금어리의 걱정을 아는 것인지 정기훈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의 다짐을 전하자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도련님. 제가 먼 길 떠나시는데 괜히 불편하게 해드렸나 봅니다. 그저 일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그런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오냐, 내 잘 다녀오마. 너도 잘 지내고 있거라. 그렇게 다음 날 아침 마을 현감 정준과 아들 정기훈은 함께 함흥 가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함흥 관아에 도착하니 수많은 고을 사또들과 아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관아 전체에 가득하였으며 신임 관찰사에게 잘 보이려는 관리들로 그 모습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잠시 뒤 새로 부임한 함경도 관찰사 이철 대감이 위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이들이 일제히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관찰사 대감. 이철 대감은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늠름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인물로 한눈에 봐도 위엄 있는 재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또들 한 명 한 명씩을 마주하며 인사를 나누었고 정준의 차례가 되자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네 오랜만일세. 잘 지냈는가? 이철 대감이 정준을 보자마자 그 누구보다 반가운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사실 관찰사 이철 대감과 정준은 일전에도 한양에서 함께 근무를 하여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대감 그동안 어찌 지내고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다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준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전하자 이철 대감은 흐뭇한 얼굴로 답하였습니다. 내 자네 소식은 한양에서도 듣고 있었네. 자네가 이함경도 백성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어 백성들의 민심이 좋아지고 또한 도적대들도 많이 줄었다고 보고를 받았네. 과찬이십니다. 이 또한 모두 주상전하의 은덕입니다. 자네의 겸손함은 여전하네 그려. 그래서 내 이제 자네를 다시 한양에 조정으로 보내려고 하네. 한양으로 돌아가서 자네가 할 일이 아주 많을 게야. 주상전하를 도와 열심히 일해주게. 그래서 이번에 얼굴도 볼 겸 자네의 승진도 말해줄 겸 겸사겸사 불렀다네. 이철 대감의 한양으로 올라가라는 이야기에 정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큰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아들 정기훈의 앞날에도 도움이 되었기에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대감,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던 정기훈도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고 이를 바라본 이철 대감은 정기훈에게 관심 어린 시선을 보내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오, 기훈이로구만. 오랜만일세. 아버지를 닮아 아주 잘 성장한 듯하여 보기 좋구나. 자네 소문은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지. 여전히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가? 이제 자네도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지 뒤를 이어 주상전하와 백성들을 위해 힘쓸 때가 되었구나. 관찰사가 자신을 이리 칭찬하자 조금 놀란 듯 표정을 지으며 예를 갖춰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 대감마님 그동안 강령하셨는지요. 제가 두 분 어른들의 뒤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그 뜻에 보답하겠습니다. 정기훈의 대답에 이철 대감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일전에 나에게 시를 지어준 것이 너무 고마워 선물을 준다고 하였더니 아직 답을 하지 않았네. 아직 원하는 것이 없는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 언제든 이야기를 하게나.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그런 모습을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영으로 지금 함흥가명의 관찰사로 온 주상전하가 가장 총애하는 이철 대감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이영은 22살의 나이로 아버지 이철만큼이나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를 지녔지만 남을 시기 질투하기 일쑤였으며 학문에는 그리 관심을 갖지 않아 아버지 이철 대감을 꽤나 신경 쓰이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쳇, 저자가 아버지께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시던 정기훈이군. 아버지도 참 나에게 저렇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시면 좋을 터인데. 이영은 질투심을 감추지 못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새로 부임한 관찰사의 연회가 끝나고 정준과 아들 정기훈은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말 위에서 아버지 정준은 다시금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희망으로 표정이 밝아 보였지만 아들 정기훈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대로 한양으로 가게 된다면 여종 금어리와 헤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여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어리는 정준의 집에 속한 노비가 아니라 품삯을 받는 평민으로 정준의 집에서 일하며 조상대대로 함흥에서 자란 토박이로 자신을 따라 한양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식구들과 머물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훈아, 무슨 걱정이 있기에 그리 근심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정준이 아들의 시무룩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아버지. 그저 갑자기 한양으로 가게 되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기훈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준은 아들의 말 못하는 고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금어리가 마당에서 정준과 정기훈을 반갑게 맞아 인사하였습니다. 주인 어르신, 도련님, 가명에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금어리가 깍듯이 인사하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정준은 한양으로 가게 됨으로써 아들 정기훈이 금어리와 떨어지게 되어 힘들어 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몸이 고단하여 간단히 인사하고는 사랑채로 곧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기훈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금어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몸이 안 좋으신 것인지요? 안색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다. 어서 들어가서 쉬시지요. 금어리의 걱정 어린 말에 정기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거운 마음을 안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이 금어라, 아버지께서 다시 한양으로 부름을 받으셔서 곧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다. 웃으며 맞이하던 금어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걱정하던 일이 눈앞에 닥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신지요? 금어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였고 정기훈의 얼굴도 굳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되었구나. 정기훈도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 나누다 어색한 분위기가 잠시 흐르더니 정기훈은 방으로 들어갔으며 금어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버지 정준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내다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참으로 마음이 무겁구나. 다음 날 아침 정준은 친정에 다녀온 부인에게 다시 한양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영감, 그것이 정말입니까? 다시 한양으로 가게 되었다고요? 부인은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에 기뻐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었소, 부인. 이철 대감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신 덕분에 승진까지 하게 되었소.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한양이 점점 그리웠는데. 그렇게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정준은 부인에게 그렇게 좋아만 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며 아들 기훈이가 금어리와 떨어지게 된 것에 대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기훈이가 그 머리와 어떤 사이인지 알고 계시지요? 물론 알고 있소. 하지만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소. 정기훈의 부모님은 정기훈이 그 머리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이미 마음을 많이 준 것을 알았으나 자식의 앞날과 혼사길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당연지사라 여기며 그 머리와 헤어지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지요? 허나 기훈이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런 것뿐이랍니다. 그것도 잠시일 것이오. 한양에 가면 새로운 환경에 마음도 달라질 것이오. 사내란 그런 것이지. 그렇게 말을 하고는 정주는 관하로 등청하였고 정기훈의 어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정기훈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였습니다. 기훈아, 내 너에게 잠시 이야기를 할 것이 있구나. 정기훈이 어머니 앞에 앉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기훈아, 내가 그 머리를 어찌 생각하는지 알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너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다잡기 바란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뿐이라 생각하거라. 어머니 이야기에 정기훈은 얼굴을 굳히고 그동안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머니, 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밤새 생각을 하였으나 저는 한양으로 함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머리와 함께 여기 함흥에 머물고 싶습니다. 정기훈의 말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였다는 듯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내 아버지가 허락하실 일도 없고 나 또한 그러하다. 안타깝기는 하나 너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아는 것이 좋겠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그 머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기훈이 간절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호소하였으나 그녀는 이미 마음을 다잡고 온 것인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편 손수 다과를 챙겨서 입구에 서 있던 그 머리는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서 그만 들고 있던 다과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 나는 소란한 소리에 정기훈은 그 머리가 들었다는 것을 알고는 자리에서 다급히 일어서서 나가려 하였습니다. 기훈아, 가지 말거라. 지금은 마음이 아프더라도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정기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머리를 찾아 방을 나왔습니다. 그 머리가 집을 나서서 마을의 언덕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는 정기훈은 양반의 체면도 잊은 채 그녀의 뒤를 따라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그 머리는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고 뒤따라온 정기훈은 숨을 고르며 그녀의 뒤에 섰습니다. 그머라. 정기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그 머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참을 서서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련님, 저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그 머리에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머라. 내 너를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야. 정기훈이 그 머리에게 다가가려 하자 그녀는 한 걸음 그의 곁에서 물러났습니다. 도련님께서 나아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 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가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한양으로 가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머리는 결심을 끝낸 것인지 단호한 표정으로 천천히 돌아서며 다짐하듯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애써 평온한 듯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 생각하지 않아. 내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다, 그모라. 도련님, 세상은 그리 만만한 곳이 못 되옵니다. 세상 모두의 반대와 손가락질을 지금은 잠시 버틸 수 있겠지요. 허나 결국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전에 여기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 생각은 모두 전하였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머리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기훈은 모든 의지를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나는 그럼 이대로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냐? 너는 나 없이 이곳에서 그리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정기훈의 물음에 금어리는 답을 할 수가 없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금어리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을 알 듯도 하여 그녀에게로 한 발짝 다가가 가만히 손을 잡았습니다. 금어라, 내 너의 뜻은 알겠다. 지금은 한양으로 떠나마. 허나 나를 기다려다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에게로 다시 오마. 그때까지 내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다오. 정기훈의 마음이 금어리에게 와 닿은 것인지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고 잠시 뒤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저는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옵니다. 그것이 언제든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정기훈은 아버지 정준과 함께 다시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날 때 정기훈은 뒤를 돌아보며 멀어져가는 함흥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금어리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기훈아, 한양에 가면 이곳에서의 일들은 그만 떨쳐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여라. 정준은 기운이 없는 아들 정기훈을 보며 모든 것이 일단락된 듯한 마음에 느긋하게 그를 다독였으나 정기훈은 그저 아무런 의욕이 없는 듯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 아버지. 한양으로 돌아온 후 정기훈은 무언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알았으나 아무런 의욕이 없어 두문불출하였습니다. 방에 앉아 책을 펼쳐놓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걸로 내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발 좀 더 드시지요. 정기훈이 도통 음식을 입에 넣지 못하자 그가 좋아하는 것들로 음식을 준비하였으나 여전히 잘 먹지 못하였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다. 더 이상은 배가 불러 들어가지 않으니 치우거라. 도련님, 그저 한두 수저로 어찌 배가 찹니까요? 제발 반 공기라도 좀 더 드십시오. 어르신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는데 말이 많구나. 정기훈이 방 안에 틀어박혀 서책을 읽는 둥 마는 둥 식사도 제때 하지 않기 시작하자 정준과 정기훈의 어머니는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영감, 기훈이가 마음을 아직 잡지 못하는 듯한데 이 일을 어찌합니까? 원래 당신을 닮아 고집이 세기는 하지요. 생각보다 오래 마음을 잡지 못하는군. 함흥에서 크게 일을 칠 줄 알았으나 잘 따라오기에 금방 나아질 줄 알았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우리 아들이 그리 나약하지는 않지 않소? 그렇게 온 집안이 정기훈의 걱정으로 가득한 어느 날 오랜만에 함흥에서 정기훈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함흥관하에 있을 때 밑에서 일하던 구시라치였습니다. 도련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리 오랜만에 뵈오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구시라치가 반갑게 인사를 하자 함흥 생각이 나서인지 정기훈도 반가운 얼굴로 그를 반겼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는가? 나야 그냥저냥 지내고 있네. 이곳까지는 어쩐 일인가? 아버지는 지금 출타 중이실 거라네. 도련님,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양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도련님께 인사나 드리려고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시라치는 함흥의 자잘한 소식을 전하였고 정기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추억에 잠기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떠나기 전 구시라치는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자신이 이곳에 들른 원래 목적인 듯 사뭇 진지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련님, 실은 제가 찾아뵌 것은 따로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정기훈은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는가? 안 그래도 자네가 나와 이리 담소를 나누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은 하였네. 정기훈의 말에 용기를 얻은 것인지 구시라치가 다시 한번 뜸을 들이는 듯하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금오리 말입니다. 금어리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적중이라도 한 듯 정기훈이 그에게 다가가 다그쳤습니다. 금어리가 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빨리 말해보게.
그것이 도련님께서 한양으로 떠나시고 난 뒤 금오리 어미가 몸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정기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꾸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자 구시라치가 잠시 입을 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쾌차하여 잘 지내고 있기는 한데 그 약값을 관찰사 대감의 자제인 이영 도련님이 모두 내어주었지요. 그리고는 이영 도련님이 그 약값을 핑계로 금오리를 강제로 자신의 집에 종으로 들였습니다. 금오리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요. 왠지 이 이야기는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 제가 괜한 이야기를 전한 것이라면 송구합니다. 구시라치의 이야기에 정기훈은 무언가 고민에 빠진 듯하였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자신의 처지만을 한탄하고 있던 정기훈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네, 이리 전해주어 정말 고맙네. 걱정 가득한 정기훈의 모습을 바라보던 구시라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함흥에서 도련님과 금오리의 사이를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영 도련님 또한 소문을 들으셨는지 워낙 시기심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고 평소에 관찰사 대감께서 기훈 도련님 칭찬을 자주 하시니 아무래도 시기를 하시어 버리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에 평소 자신을 못마땅해 하던 이영의 얼굴과 곤란한 듯 있는 금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자가 결국 이리 일을 벌이는구나.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 괴롭힌다는 말이냐. 어미의 약값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계속 종살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험한 일만 한다고 하니 안타까워 보고 있기 힘듭니다요. 금오리가 자신 때문에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난 정기훈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게 보내고 있었는지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이만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스런 이야기만 전해드린 것 같아 송구합니다. 구시라치가 이야기를 마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정기훈도 따라 나서며 그에게 안부를 전하였습니다. 이리 찾아와 주어 정말 고맙네. 조심해서 가시게. 구시라치가 떠난 후 정기훈은 방 안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리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이에 너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구나. 내가 너에게 힘이 되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될 줄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이리도 나약한 자였다니. 정기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과거 시험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나 고생을 하고 있을 금오리 생각에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정준과 정기훈의 어머니는 걱정 어린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영감, 기훈이가 점점 더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게 말이오. 그래도 요즘은 열심히 서책을 보고 있는 듯하나 마음을 아직 잡지 못하는 것 같소.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정기훈은 무언가 결심을 한 듯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어라, 조금만 참고 기다려다오. 내가 곧 너에게로 가마. 다음 날 아침 정기훈이 부모님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며 자신이 결심한 것을 이야기하려 하였습니다. 그의 표정이나 모습이 요즘에 의욕이 없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당찬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정준과 그의 부인은 그동안의 걱정이 사라지는 듯 평안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지요. 그동안 송구하였습니다. 헤어진 집시는 언젠가 버려야 하듯이 저는 더 이상 옛 인연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잡아 보려 합니다. 정기훈의 이야기에 정준은 그동안의 걱정이 내려가는 듯 밝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 그리 해야지. 과거에 너무 사로잡히어 살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내대장부이지. 너의 앞날은 탄탄대로라 출세할 일만 남았구나. 너는 재상이 될 것이야. 암 그렇고 말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과거를 준비하기에 이곳은 집중이 되지 않아 가까운 절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였으면 합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각 팔도에서 조정에 올라오는 장계를 보면 아직 도적대들이 각지에 있기는 하나 지금은 큰 무리가 없을 듯하구나.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내 허락하마. 조심히 잘 다녀오거라.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기훈의 부모님은 그의 다짐에 마음을 놓으며 무언가 마음 한켠에 있던 불안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소, 부인.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겠네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정기훈은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린 후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항상 몸 조심하고 잘 다녀오거라. 도착하면 서신을 보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기훈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항상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부모님과 정겨운 인사를 한 후 정기훈은 집을 떠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정기훈이 향하는 곳은 놀랍게도 절이 있는 산 쪽 방향이 아닌 반대편인 함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고민을 하여도 자신이 함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정기훈은 금어리에게 가기 위해 부모님께 거짓을 고한 것이었습니다. 금어라, 내가 간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정기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함흥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생각하고 떠난 길은 정기훈이 그동안 하던 여정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부귀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자라 지금껏 문 밖으로는 말을 타고 다니며 하인들과 함께 다니던 정기훈이 혼자서 처음으로 한양에서 천리나 넘게 떨어진 먼 길을 혼자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발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걷는 일이 거의 없었던 정기훈에게는 한없이 걸어야 하는 긴 여행이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벌써 일이 발이 아플 줄이야.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하는데 큰일이군. 발에 물집이 잡히고 걷기가 힘들어질 만큼 통증이 찾아왔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 머리가 하고 있는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이까짓 고통이야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몸을 뉘일 곳이 없어 산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따뜻한 온돌방에서 자던 정기훈에게 차가운 땅바닥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어찌 이리 추울 수 있는 것인가? 다들 정말 이러고 길을 떠나는 것인가? 하지만 그 머리를 위해서라면 이까지 추위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사내 대장부가 나약한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암. 며칠을 걸어서 발이 부어 터지고 밤새 추위에 떨면서도 정기훈은 함흥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구걸을 하여 얻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굶기도 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아니, 옷차림은 높으신 집 도련님 같아 보이는데 어찌 이런 행색으로 다니나 몰라. 뭔 사연이 있나 보지. 이 세상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어찌 다 내 맘 같겠나? 허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지. 내가 남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정기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 체면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머리를 어서 빨리 만나는 것이 더 중하다. 그렇게 며칠을 고생한 끝에 드디어 정기훈은 기억을 더듬어 금어리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낡은 초가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곳에 도착한 정기훈은 금어리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리자 금어리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정기훈의 행색에 깜짝 놀라며 당황해하였습니다. 아니 도련님이 어찌 이곳에 이런 차림으로. 어이쿠 아니지 도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무탈하셨는지요? 그런데 어찌 행색이 이러하십니까? 정기훈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의복은 함흥으로 오는 동안 때가 끼고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해에 그을려 거무스름해졌으며 발은 부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행색으로 오게 되었네. 잘 지내고 있었는가? 자네가 그동안 많이 아팠다고 하던데 지금은 괜찮은 것인가? 네 도련님,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헌데 우리 금어리가 저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자신을 보고 놀랐던 것도 있고 금어리 생각이 나서인지 금어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안 그래도 그 소식을 들었네. 헌데 어찌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도 그 머리가 보이지 않는구먼. 그것이 관찰사 대감의 도련님께서 약값을 모두 내어주셨기에 저는 별탈 없이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 약값을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 머물면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듯합니다. 보통의 품팔이를 하는 일꾼들은 삭비를 받으며 집을 오가는 것이 관례였으나 그 머리는 집에서 부리는 종처럼 밖을 드나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처사의 정기훈은 점점 더 화가 끓어오르는 듯 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약값이 얼마나 들었기에 품삯을 그리 친다는 말인가? 너무 부당해 보이네. 그것이 의원에게 물어보니 관찰사 대감의 도련님께서 약값에 대한 함구령을 내리는 바람에 말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요. 집에 영 못 오는 것은 아니라 보름에 한 번씩은 잠시 들렀다 갑니다. 그것이 내일인데 하루만 기다리시면 될 듯합니다요. 그래, 우선은 그 머리야 이야기를 해보아야겠군.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정기훈은 힘든 여정에 지쳐 있었고 내일이면 그 머리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날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머리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그 머리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정기훈을 보는 순간 그 머리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본 것인가 하여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하였으나 자신이 아는 도련님 정기훈이 맞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신가요? 제가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기훈을 마주보았고 정기훈은 그런 그 머리를 따뜻한 표정으로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뭐라, 잘 있었느냐? 꿈치고는 너무 생생한 것이 아니냐? 의심이 된다면 내보를 꼬집어 보아도 좋다. 정기훈도 지난날의 고생과 아픔이 사라지는 듯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떨리는 듯 하였습니다. 발이 부어 터지고 온몸이 아팠던 것도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던 것도 이 순간은 모두 잊혀졌습니다. 헌데 도련님, 어찌 이런 행색으로 이곳에 계신 것입니까? 꿈같던 시간에 정신을 차린 그 머리는 정기훈의 초라한 행색에 놀라 물었습니다. 늘 비단 옷을 입고 말을 타던 도련님이 입고 있는 비단 옷은 다 헤어지고 발은 퉁퉁 부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모습에 그가 어찌 이곳까지 왔는지 알 듯도 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일이 무사한 것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서로의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뭐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다. 이영이 그놈이 너를 괴롭히지는 않았느냐? 도련님을 이리 배우니 그동안 있었던 일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헌데 도련님 한양에서 어떻게 이 소식을 들으셨나요? 구시라치가 한양에 왔다가 내 소식을 전해주었다. 내가 이리 힘들게 지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따뜻한 방 안에서 그리 보낸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한심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도련님 탓이 아닙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리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을 압니다. 정기훈이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그 머리에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히고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고생이냐? 나는 너를 만나러 오는 길이 그저 꽃길이었다. 한양의 집에서 따뜻한 방에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더 곤혹스러웠다. 그곳에서는 어찌 지내는 것이냐? 이영이란 놈이 많이 힘들게 하지는 않느냐? 처음에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힘든 일만 골라 시키고는 하였으나 지금은 조금 신경을 끊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은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에도 힘들다는 내색이 별로 없는 그 머리가 하는 이야기에 정기훈은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 마음이 쓰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해가 서쪽산 너머로 기울어 가기 시작하자 그 머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련님, 저는 이만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각이라 더 이야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양으로 가신다면 조심히 돌아가세요. 인사를 따로 드리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 머리가 천천히 이별을 이야기하자 짧은 시간이 안타까워 정기훈이 그녀를 잡으며 다급히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지 않느냐?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는 것이냐? 죄송해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영도련님은 시간이 늦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제가 늦으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벌을 내리시기에 지금 가야 해요. 금어리의 이야기에 정기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요즘은 편하게 지낸다는 것이 이 정도라면 예전에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듯 하였습니다. 금어라, 나와 함께 가자. 정기훈이 길을 나서는 금어리의 손을 잡으며 말을 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무슨 말씀을?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려는 것입니까?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금어라. 나와 함께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살자꾸나. 내 너 하나 먹여 살릴 수는 있다. 정기훈의 말에 금어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해 하였습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는 과거 준비도 하셔야 하고, 그리고 도련님 부모님께서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될 말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싫은 것이냐? 내가 이 먼 길을 오며 생각한 것은 나에게는 너만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었다. 다른 이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지. 나는 내 방식대로 너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다. 나와 함께 가자, 금어라. 정기훈의 진심 어린 말에 금어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도련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함께 할게요, 도련님. 금월은 자신과 함께하면 앞길이 창창한 정기훈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그의 진심과 자신의 마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금어라. 나와 함께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 도련님, 도련님도 지금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당연하다. 나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결국 그 둘은 금어리가 모아두었던 은자를 가지고 여비를 챙겨서 함경도 위쪽 길주 방향으로 함께 도망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몰래 집을 나와 길주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름달이 그들의 앞길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고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는 듯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함경도의 험준한 산맥을 따라 몇 날 며칠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갔습니다. 험한 산길을 걸으며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차가운 개울을 건너다가 발을 다치기도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금어라, 고생이 많구나. 조금 쉬었다 가자.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 이런 길은 처음이라 오히려 도련님께서 더 힘드실 듯 합니다. 무슨 소리? 너에게 갈 때도 충분히 힘든 길을 걸었다. 헌데 지금 이 길은 너와 함께이지 않느냐?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구나. 저도 도련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좀 더 길을 나서지요. 서로를 다독이며 떠난 그들은 마침내 함경도의 어느 화전민 마을에 도착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깊은 산 속에 숨어 있는 작은 곳으로 10여 채의 초가집이 고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순박한 이들이었기에 낯선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런 깊은 산골까지. 마을 사람 하나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저희는 함흥에서 왔습니다. 사정이 있어 이곳에서 머물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이곳에는 일거리가 많지는 않아 그것이 걱정이지요. 차림새를 보아하니 허드렛 일을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니. 처음에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해야 하였으며 정기훈은 태어나 한 번도 허드렛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서툴기 그지 없었습니다. 괭이질을 하면 손에 물집이 잡혔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를 삐끗하기 일쑤였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영 몸에 맞지 않는군. 정기훈이 서툰 손놀림으로 괭이질을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 그럴 수밖에요. 천천히 익히면 되는 것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하게 다독이는 마을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적응을 하며 비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힘든 일들로 가득하였으나 금어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한없이 소중하였습니다. 도련님, 많이 힘드시지요? 아니다, 아니야. 몸은 조금 고단할지언정 내 마음은 극락에 와 있구나. 정기훈과 금어리는
하루하루가 웃는 일로 가득하고 서로를 북돋아주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금어리는 정기훈보다 마을에서의 일에 더욱 빨리 적응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왔기 때문에 일머리가 좋아 농사일도 빨리 익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하시면 더 쉽습니다. 금어리가 소소한 일들을 정기훈에게 알려주며 두 사람은 작고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부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밭으로 나가 일을 하고 저녁이면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는 소소한 행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어라, 오늘 내가 밭을 얼마나 일구었는지 아느냐? 건너집의 춘삼이가 깜짝 놀라더란 말이다. 정말입니까, 도련님? 아니, 서방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찌 그리 빨리 일을 익히십니까? 두 사람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정기훈과 금어리가 사라지자 양쪽 모두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기훈의 아버지 정주는 아들이 산사에 갔다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걱정이 되어 사람을 보내 확인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기훈이가 그곳에 온 적이 없다고? 정기훈이 가기로 한 절에 다녀온 하인의 말에 정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어르신, 그 절에 스님께서 도련님이 그곳에 다녀간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누구도 그 절로 온 이가 없기에 더욱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훈이가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인 것이냐? 이 일을 어찌한다? 정주는 급히 관아의 사또에게 요청하여 포졸들을 데리고 정기훈이 간다는 산중 인근의 절들을 모두 뒤졌지만 정기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감, 도대체 우리 기훈이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혹시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정기훈의 어머니 또한 아들 정기훈이 사라지고 흔적조차 찾지 못하자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금어리가 있던 함흥에서도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어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관찰사의 아들 이영은 몹시 화가 나 금어리 어미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를 모두 잡아들였지만 아무도 금어리의 행방을 몰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정녕 금어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영이 화를 내며 금어리의 어미를 다그쳤으나 그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련님.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 잠시 들렀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도련님 댁으로 온 것이 아니라면 소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금어리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정기훈 도련님과 집을 떠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일절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기훈 도련님이 함흥에 왔었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아 아무도 그가 그곳에 들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여라. 너네 모녀가 얼마나 각별한지 내가 알고 있거늘 어디서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이영이 아무리 윽박지르고 다그쳐도 금어리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영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는 하나 금어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기에 그녀를 잡아들일 방법이 없어 아버지 몰래 도망간 노비를 찾는 일을 하는 관청 소속의 추노꾼들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함경도 가명 소속의 추노꾼 업보기와 광재는 관찰사의 아들인 이영이 지시하는 일이라 거절할 수도 없어 매우 곤란해하였습니다. 너희들은 금어리를 잘 알고 있지. 금어리를 찾아서 내 앞으로 데려와라. 알겠느냐? 이영이 화를 내며 금어리를 찾아오라 명하자 추노꾼 업보기와 광재는 이 일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도련님, 분부대로 금어리를 잡아오겠습니다. 헌데 도련님, 관찰사 대감께서 아시게 되시면 경을 칠 것인디. 니놈이 신경 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로 고하였다가는 내 놈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조용히 일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예,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지요. 추노꾼 업보기와 광재는 금어리가 비록 도망노비는 아니지만 종이품 관찰사 아들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그녀의 행방을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업보기와 광재는 함경도 일대에서는 실력이 좋기로 소문난 추노꾼들로 그들이 나서서
여직 찾지 못한 이는 없었기에 그가 쫓는 자들은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금월의 인상착의를 가지고 천천히 뒤를 밟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님, 이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요. 제법 깊은 곳을 간 것이 꽤 영특하네요. 그러게 금오리가 원래도 영특한 아이이긴 하였지. 어쩌다 이영도련님 눈에 띄어서는 고생이 여간이 아니구먼. 지도 고생 우리도 고생. 이것이 뭔 일이다냐. 업보기와 광재는 조용히 길을 따라 나섰고 10여일이 지나 그들은 정기운과 금오리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여 마침내 금오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기운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웃 마을로 밭일을 품앗이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금오리는 함께 따라가지 않고 그날은 집안일을 돌보며 혼자 있었습니다. 금오라, 나 알지? 나랑 얼른 가야 쓰겄다. 이영 도련님이 너를 애타게 찾고 계시지 않냐? 업보기가 천천히 금오리 앞으로 다가가 조심히 말을 걸었습니다. 금오리가 그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을 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그 유명한 추노꾼인 업보기와 광재를 보낼 것이라곤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어찌 당신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노비가 아닌데 사사로이 왜 저를 데려가려 하시오? 우리야 알 수 없지. 그저 너를 데려오라니까 데려가는 것이니 서운해하진 말더라고. 조용히 따라가는 것이 서로가 좋지 않겠냐? 금오리의 말에 업보기가 잠시 주춤거리자 광재가 제법 사납게 말을 하며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다가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밭으로 일을 하러 갔던 정기훈이 그날따라 일이 빨리 끝나 집으로 돌아오다 두 사람이 금오리를 위협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급히 뛰어와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 못하는 자들이기에 감히 죄 없는 사람을 이리 함부로 대하는 것이냐.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갑자기 나타난 정기훈의 업보기와 광재는 잠시 주춤하더니 광재가 그를 한번 쓱 훑어보고는 가소롭다는 듯 말을 하였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그저 그런 평민 같아 보이는데 어쩌다 금오리와 배를 맞추고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를 방해하면 크게 다치오. 썩 물러나시오. 광재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위협적으로 쓱 보이며 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기훈을 가만히 보던 업보기는 무언가 알듯 말듯한 얼굴로 그를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낯짝인데 도대체 누구더라? 잊으면 안 될 것도 같은데 찜찜하네. 무언가 이상한 기운에 정기훈의 얼굴을 꼼꼼히 살펴보던 업보기는 무엇이 떠올랐는지 당황해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일전에 함흥에 계시던 정준 사또님의 자제분이신 정기훈 도련님 아니십니까요? 업보기가 놀란 듯 하는 말에 그저 그런 힘없는 평민이라 막대하던 광재가 멈칫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행님, 혹시 이분을 아시는 것이오? 그래, 맞네. 맞어. 일전에 함흥의 현감으로 계셨던 정준 사또님의 아드님이신 정기훈 도련님이 맞구먼. 업보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반가운 듯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아는 척을 하였습니다. 도련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 업보기입니다. 업보기. 일전에 도련님께서 저희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 덕분에 이리 사지육신 멀쩡히 잘 지내고 있습죠. 업보기의 수선에 금오리를 잡아가기 위해 어기장을 놓던 광재도 그런 그들을 노려보던 금오리와 정기훈도 서로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 정기훈도 기억이라도 난 듯 그를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아, 그래 자네로군. 업보기 자네였구나.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가? 예, 도련님 덕분에 잘 지냈구만요. 헌데 도련님께서는 어찌 금오리와 이거 참말로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영 도련님이 억지로 명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업보기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은 후 잠시 고민을 하더니 웃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저희는 이곳에서 금오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업보기가 하는 말에 옆에 있던 광재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행님,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온판 깨질 터인디요. 광재가 따지듯 말하려 하였지만 업보기가 광재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런 둘을 가만히 바라보던 정기훈이 무언가 생각이 난 듯 말하였습니다. 아, 내가 자네에게 서신을 써줄 터이니 내 서신을 관찰사 이철 대감께 전달해 줄 수 있겠는가? 정기훈의 말에 업보기는 무엇이든 들어줄 요량인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예, 도련님. 서신을 싸게 써주시면 제가 관찰사 대감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좀 전해주게. 그러면 자네들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이니 이영을 만나기 전에 관찰사 대감께 먼저 전달하여야 하네. 예, 도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련님께서도 몸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정기훈이 급히 서신을 작성하여 업보기에게 주자 그들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 함흥으로 향하였습니다. 금어리가 돌아가는 추노꾼 업보기와 광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기훈에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은 참으로 마음도 좋으셔요. 저 업복이라는 추노꾼을 도와주신 적도 있으셨습니까? 그녀의 이야기에 정기훈은 의기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당당한 자세로 어깨를 펴고 말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은 기억이 나지는 않소. 허나 이 위기는 넘기고 봐야 하지 않겠소. 하하. 정기훈의 말에 금어리는 황당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웃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금어리처럼 궁금해진 광재가 의아한 눈빛으로 업보기를 쳐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형님, 저 도련님이 형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광재의 물음에 업보기가 옛 추억에 잠긴 듯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말이다. 정준 형감께서 도적을 퇴치하신 공으로다가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귀한 향로가 있었단 말이지. 헌데 그것이 감쪽같이 없어져 버렸지 않겠냐. 그것이 사라지는 시점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 다른 두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지. 임금님께서 주신 건데 사라졌으니 관아가 발칵 뒤집혀버렸지 뭐냐. 무언가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광재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재촉하였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소? 그래서 어찌 되었소 형님? 그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으니 결국 사또나으리께서 나를 포함해서 셋을 몽땅 다 처벌하려고 했지. 헌데 저 우리의 기운 도련님께서 말이야 사또께 당당히 말씀을 하셨지. 어떻게 말이오잉? 아따 궁금해 미치겠네. 기다려보라고. 그것이 글쎄 늦은 저녁에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가서는 우리 셋을 보고 똑같은 향로가 하나 더 있다면서 한 명씩 들어가 만져보고 나오라고 한 것이야. 근데 그 향로가 사실 두 번 만지면 옷을 올라 미친 듯이 가려워 빨개지고 긁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다 결국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오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셋 다 차례대로 들어갔다 나왔지. 나와 나머지 한 명은 손이 시커매져서 나왔는데 말이오. 근데 그 이방 혼자 손이 멀쩡한 것이야. 알고 봤더니 그 방에 사라진 거랑 비슷하게 생긴 향로를 갖다 놓고 검정색을 묻혀 놓았더라고. 그러면 범인은 한 번은 만졌음께 두 번 만지면 빨개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음께 들통나니까 안 만질 거 아니냐. 업보기의 말에 광재가 그저 감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메, 그라지라. 형님은 그걸 만진 적이 없음께 처음으로 만져도 상관없을 테고 범인은 만졌음께 한 번 더 만지면 들통나니까 안 만지겠지라. 그래요. 저 도련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리고 또 알아? 나중에 저분이 정말 큰 분이 될지도 모르고 말이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모르는 척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응당 은혜는 갚아야 하지 않겠냐. 안 그냐? 그렇게 업보기와 광재는 함경도 가명에 도착하여 관찰사에게 서신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서신을 전달받은 관찰사 이철대감은 천천히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정기훈입니다. 일전에 저희 시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이든 한 가지 청을 들어줄 테니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지 않사옵니까? 지금 그 청을 드리려 합니다. 그 머리를 더 이상 찾지 마시고 그저 편안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영 도련께서도 혹여 저로 인하여 생긴 그 머리에 대한 인연은 그만 거두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 서신을 읽은 이철대감은 욕심 많고 질투심 많은 아들 이영이 정기훈 때문에 그 머리에게 무슨 수작을 부렸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철대감은 바로 이영을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내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터이니 금오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거라. 내가 다시 한번 금오리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내 너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니 그리 알 거라. 알겠느냐?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나온 이영은 그저 일어난 작은 심통으로 시작한 일이 이상하게 커진 듯하여 혼자서 씩씩거리며 말하였습니다. 괜시리 그깟 계집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체면이 말이 아니로군. 그저 심통을 부리려다 오히려 아버지 눈밖에 나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찌한다. 결국 이영은 그 머리를 쫓는 것을 그만두었고
정기훈과 금어리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기훈의 아버지는 수개월 동안 아들의 행방을 찾다가 결국 도적대에 끝내 생을 마감하였는지 과거 공부를 위해 산으로 가다가 사나운 범에 물려 짐승의 밥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슬피 울며 시신도 없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금어리 또한 정기훈을 항상 어여삐 여기는 이철 대감의 불호령으로 인해 더 이상 이영의 관심에서 비오는 물에 낙엽이 씻겨 내려가듯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정기훈과 금어리는 여전히 서로를 위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었지만 정기훈이 금어리를 바라보니 그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부인,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오? 금어리는 정기훈과 함께 살 거처가 마련되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자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말을 꺼내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훌륭한 양반집의 외아들인데 저 하나 때문에 부모님을 저버리고 이 작은 마을에 숨어 살고 계시지요. 집에서는 서방님의 생사를 아실 길이 없으니 부모님의 걱정이 태산보다 높아 불효가 막심하고 후일 아이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 떳떳지 못할 듯하여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저와 이리 지내는 것이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금어리의 말에 그동안 정기훈도 그녀를 부인으로 맞아 함께 생활하는 것은 좋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훗날 자녀를 키우게 되면 이 환경에서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허면 부인, 무슨 생각한 것이라도 있어? 정기훈이 물어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금어리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차분히 말하였습니다. 서방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설마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으로 나아가 출세하란 말이여? 네, 저는 그리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면 부모님 또한 다시 기뻐하실 것이고 훗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 금어리의 말을 듣고는 그동안 잠시 접어두었던 것들에 대한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서책이 없어. 그동안 서책을 등한시하였고 과거를 보려면 각종 표문을 보아야 하나 준비된 것이 없으니 과거를 볼 수 있을지 걱정이요. 정기훈이 진지하게 그녀의 고민을 받아들이는 듯 하자 그녀가 옆에 보자기를 풀어 서책을 꺼내었습니다. 며칠 전 박 씨가 한양을 다녀온다길래 제가 박 씨에게 부탁하여 서책을 구해왔습니다. 구해온 서책을 읽어보니 과거 시험에 관련된 유교 경서와 표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될 것 같소. 네, 그럼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과거 급제를 위해 다시 정진하겠소. 아닙니다, 서방님. 이제 저 혼자서도 충분하니 서방님은 내일부터 밭에 나오지 마시고 열심히 과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지요. 금어리의 말에 정기훈은 눈가가 뜨거워지며 그녀를 꼭 안으며 다짐하였습니다. 부인 고맙소. 이 모든 것은 모두 부인 덕분이요. 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소. 서방님은 언제나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지요. 그저 몸 상하지 않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정기훈은 밭에 나가지 않고 열심히 글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신동으로 불렸던 것처럼 역시나 빠른 시간 안에 학업에 열중하여 문장력이 일취월장하였으며 구상과 시상이 가슴에 꽉 차 붓을 들었고 그는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일과를 보내던 어느 날 한참 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금어리가 집으로 달려와 정기훈에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마을 관아 앞을 지나가다가 박 씨가 들었는데 관아에서 말하기를 알성과를 치른다고 합니다. 알성과란 조선시대의 비정기 과거 시험으로 공자의 생일을 맞이하여 임금님이 과거를 열기로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주상전하께서 세자저하의 출생을 기념하여 알성과를 치른 적이 있다고 아버지께 들어본 적 있어. 이제 서방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때가 온 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과 금어리의 배웅을 받으며 정기훈은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부인,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부인을 데리러 올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오. 네, 서방님,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포부를 안고 정기훈은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일전에 한양에서 함흥으로 금오리를 보러 갈 때와는 전혀 다른 체력과 마음가짐으로 한양을 향해 한 발 한 발 길을 내디뎌 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정기훈은 과거 시험장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는 광경을 보니 마음 한켠이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오리가 정성스럽게 싸준 붓과 벼루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그녀와의 약속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금오라, 내 반드시 예전에 나약하여 시도하지 못했던 과거에 급제하여 너를 떳떳하게 데리러 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정기훈이 마음속으로 그동안 늘 다짐해오던 것을 되새기며 시험장에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알성과는 비정기 시험인 만큼 임금님이 친히 과장해서 시제를 내었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임금님이 나타나자 모든 선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숙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임금님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시제는 중요일지에 대해 논하라. 시제가 발표되는 순간 정기훈의 머릿속에는 번개가 치듯이 시제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마치 바로 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금오리에 대한 마음,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정기훈은 일필의지로 답을 써 제출하였습니다. 그의 붓끝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용이 춤추듯 아름다운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재능과 지난 3년간의 고생 속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모두 담긴 듯한 문장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임금님이 어좌 앞에서 열어보라 명하였습니다. 대전 안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듯 조용하였고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사락사락거리며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채점관들이 하나씩 답안을 검토할 때마다 감탄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채점 끝에 이번 과거 시험의 장원은 정기훈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대전 안의 신하들도 놀라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아주 좋은 문장력과 답이로군. 헌데 이상한 것이 있군. 우상. 임금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자 우상대감이 앞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전하, 하문하시옵소서. 이 답을 낸 자가 정기훈이라는 자인데 자기 부친의 직함을 함경도 함흥의 현감 정준이라고 적었네. 혹시 아는 자인가? 임금님의 말이 끝나고 우상대감은 정기훈의 시지를 살펴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니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전하, 이 필체는 분명 정기훈의 것이 맞습니다. 소신이 의금부에 있을 때 정준이 저희 휘하에 있었으며 소신이 전하의 명을 받아 예전 함경도 관찰사로 잠시 재직할 때 이자의 부친인 정준이 함경도 함흥의 현감으로 재수 중이었습니다. 소신이 조정에 전하 곁으로 불러 이르라게 한 사람이 정준이었습니다. 그 후 소신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허허, 그러한가? 그러자 옆에 있던 도승지가 앞으로 나서며 침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하, 정준이라는 자는 일전에 우상대감이 추천하여 조정에서 사원부 지평으로 재직하다 슬하의 하나뿐인 아들이 명을 다하여 그 충격에 사직을 하고 지금은 집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당황스러운 듯 눈을 크게 뜨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헌데 여기 아들이 살아있지 않은가? 이게 무슨 일인가? 여봐라, 어서 정준과 정기훈 이 둘을 당장 내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임금님의 명이 떨어지자 대전 안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내관들이 급히 뛰어나가고 신하들은 수군거리며 이 기이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느라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임금님의 명으로 정준이 먼저 입궐하여 임금님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궁궐에 들어서는 정준의 발걸음은 무겁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를 부른 이가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나라의 지존이신 임금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정준인가? 예, 전하. 소인 정준이라 하옵니다. 자신에게 인사를 올리는 정준을 가만히 바라보던 임금님이 정기훈이 작성한 시지를 보여주자 정준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 필체였습니다. 전하, 이 필체는 소신의 아들의 필체이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3년 전 과거 준비를 위해 산사에서 공부하러 간다고 하였고 그 후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신이 관청의 도움을 받아 사방팔방을 찾아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고 필시 도적에게 목숨을 잃었던가 맹수에게 험한 일을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슬픈 마음으로 절뒤편에 묘를 쓰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 필체와 문장을 보니 분명 소신의 아들이옵니다. 정준의 목소리는 감격과 슬픔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고 때마침 정기훈이 그곳에 도착하여 임금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문이 열리며 3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하게 된 정기훈은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인사를 올린 후 고개를 드니 함경도 관찰사였던 이철 대감은 우의정으로 서 있었고 그토록 보고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뵐 면목이 없는 아버지 정준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부자가 3년 만에 만나는 순간 대전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정준의 눈에서는 기쁨과 원망 그리고 안도로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기훈을 보자 임금님은 호통치듯 말하였습니다. 자네는 무슨 연유로 부모를 저버리고 사라졌으며 사라진 세월 동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지냈는지 소상히 말해보라. 임금님의 위엄에 찬 목소리가 대전 안에 울려 퍼지자 정기훈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전하, 면목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뒤로하고 사라져 부모님의 속을 태운 것은 인륜을 저버린 죄이오니 감히 소인이 어떤 변명을 전하께 올리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소신에게 중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과인과 부모 앞에서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간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말하라. 임금님의 준엄한 명에 정기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 그간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양으로 온 후 그 머리를 그리워하며 식음을 전폐하였고 결국 마음이 잡히지 않아 부모님께 거짓을 고하고 그 머리를 만나러 간 것. 그 머리를 만나서 결국 도망치게 되었고 추노꾼이 찾아왔던 일 그리고 그 마을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밭을 일구며 지내왔던 일. 부인 그 머리의 설득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게 된 일들을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정기훈이 말을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던 대신들은 실로 기이하고 흥미로워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기훈의 말을 다 들은 임금님은 정준에게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자네가 손수 장례를 치른 정기훈은 인륜을 저버린 죄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내 자네에게 묻겠네. 이미 장례까지 치러 세상에 없는 아들이니 이왕지사 일이 된 것을 내 자네 아들을 죄를 물어 차명으로 다스려도 되겠느냐. 그 말을 들은 정준은 온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고는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들은 천륜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소인이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생긴 일이오니 차라리 소인을 벌하소서. 제발 이 어리석고 불쌍한 소신을 봐서 한 번만 유념해 주시옵소서. 전하. 정준의 절절한 간청이 대전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속에서 이 광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던 신하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잔잔한 미소를 띠고는 읍소를 올리는 정준을 향해 조용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자네 아들을 살려줄 터이니 자네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학문에 정진시킨
그 금월이라는 자를 정실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자네 또한 나처럼 한 발 물러서겠는가? 그리하여 자네 아들에게 그 벌로서 나라에는 충을, 부모에게는 못다한 효를, 또한 그 금월이를 정실로 맞이하여 훗날 자녀를 낳아 나라에 이바지하게끔 해도 괜찮겠는가? 겨우 살아 돌아온 귀한 아들 정기준의 안위 걱정에 마음을 졸이던 정준은 임금님의 뜻밖의 관용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전하, 그리하겠사옵니다. 또한 정기훈은 들으라. 정기훈은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에 그동안 자신이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서야 알게 되어 그저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 전하. 내 너를 일륜을 저버린 죄로 차명에 처하는 게 마땅하나 너의 아버지 간청으로 그대의 죄를 사하려 하네. 과인이 방금 자네 아버지에게 한 말을 잘 들었는가? 나를 위해 그리고 백성을 위해 그대의 명이 다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 그리한다면 내 자네의 부인 금월이를 평민에서 양반으로 양속시켜줄 터이니 정실로 맞이하거라. 그리고 둘 사이에 낳은 자식 또한 벼슬 자리에 오르는데 구애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정준과 정기훈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임금님의 명에 답하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우상대감 이철은 두 부자간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함경도에서 만났던 그 신동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한 것을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알성과에서 장원은 정기훈이 되었으며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탄 채 아버지와 함께 풍악을 울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원 급제자가 온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구경했고 정기훈이 탄 말 주위에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를 본 정기훈의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정기훈을 맞이하며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훈아, 정말 내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리 감사할 때가 있느냐? 정기훈을 안으며 어머니가 흐느껴 울자 그동안 자신이 모른 척하였던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가슴에 닿는 듯 하였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막심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다. 기훈아. 이리 살아 돌아온 것으로 나는 되었다. 정말 고맙구나. 정기훈의 부모님은 임금님의 명대로 금월이를 데려와 올리지 못한 혼례를 치르고 정실로 맞이하였습니다. 함경도에서 금월이를 데려오는 날 정기훈은 한달음에 달려가 금월이를 가마에 태워 정중히 데려왔습니다. 화전민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던 금월이는 정기훈이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타고 나타나자 꿈만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정말 꿈이 아니지요? 부인 그간 정말로 고생 많았소.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겠소. 정기훈은 훗날 정승 반열에 올랐으며 금월이와 정기훈의 자녀들 또한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늘 희생하는 누군가가 뒤에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